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유로존 22 총재 발표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제금리가 급락하는 등 유로존의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데요. 주말을 앞두고 양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하면서 좀 다행입니다. 기관은 어제 이어서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1,800억 원 이상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급등 보이면서 1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7월 27일 금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또 매매 전략과 종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든이즐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텐스탁의 김선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신데요. 뭐 주식 투자 요즘 괜찮으세요? 아니, 다 그렇죠. 네. 지금 밑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오스템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000원. 네, 17,000원에 비중이요? 10%. 10%요.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지금 아니, 근데 좀 올랐는데. 예. 나는 2만 원까지 봤더니. 예. 막 계속 흘러내리네. 그래서. 네. 손주를, 아니, 이제 그냥 수익을 챙겨야 되나. 조금 더 19,000원까지라도 보려고 하는데 안 돼. 네, 지금 좀 수익을 챙기고 가야 되나 아니면 목표가 19,000원까지 좀 기다려볼까 이 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떠세요, 시청자님? 아, 다른 거요? 네. 해도 돼요? 아니, 다른 종목들은 좀 수익 보고 계세요? 아, 수익 본 게 아니고, 예. 이제 밑에서 조금씩 올라가대요. 아,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스템 임플란트 봐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끊고요? 네? 끊어요? 아, 네. 끝까지 보시면 되고요. 저희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매수가 17,000원에 비중이 10%라고 하시네요. 수익을 챙겨놓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전화하는 게 상당히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뭐 중국에 대한 중국 고성장에 대한 부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그 의사들이 3,000명 정도? 죄송해요. 3,000명이 아니죠. 전 세계에 네트워크 한 3,000 개 정도 되는데, 거기 3,000개 교육기관인데, 그게 통해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아무래도 그 자사 제품을 좀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그 이제 북미 쪽도 이렇게 그 넓혀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그 국내에서는 뭐 치과 네트워크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담합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조금 해제 수준이 좀 들어가게 되면서 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겠지만은 뭐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출렁임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게 된다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바닥 다시고 이제 올라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죠. 자,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만원 정도 가격권에서 뭐 전체적으로 대바닥이 잡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 단기적인 흐름이겠죠.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 장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차트 흐름이 상당히 좀 그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제가 조금 그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걸리는 부분이, 자, 요 날입니다. 요 날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흔히 말하는 적산병 나왔죠. 흔히 말하는 적산병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적산병 추가적인 상승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공교롭게도 현재 3일 연속 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7월 20일 날 대량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수가 계속 매수 강도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자, 일단은 뭐 21선 이전 이렇게 지지받긴 했는데 21선은 큰 의미가 제가 본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쪽에서 만약 오늘 그 3일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3일 정도 하락이 나오면 보통 뭐 그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양봉이 나오는 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게 되면서 위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19,000원을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낫겠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쪽에서 조금 다시 한번 올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단봉 그 도지형 이런 그 짧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도지형 이렇게 짧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단기적인 수익 실현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그 5일선 저항을 받게 된다면 18,5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18,500원 정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수익 실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 좀 길게 본다고 길게 좀 보시는 편이라면은 뭐 큰 출렁이 한번 나올 수 16,000원까지 큰 출렁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그리고 장기로 나눠서 한번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장기적인 접근 방법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5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효성입니다. 매수가 62,000원에 비중이 20%. 계속 보유해도 될까기 문의하셨는데요. 김선현 대표님. 네, 일단 효성 같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치 자체가 일단은 7월 초만 해도 좋지 않겠다, 좀 하회할 것이라 예측치가 있었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나온 다시 보고서에 따르면은 다시 예상치 이상 나올 것이라는 예측치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뀌었는데 일단 흐름상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최근 거를 좀 믿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효성 같은 경우는 좀 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 자체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기관들이 20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투신 8만 주, 자, 연기금 5만 주 가까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이 종목의 실적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고 진실이라는 거. 그렇다는 것은 종목 자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일단 단기적으로 5만 5천 원까지 한번 안착한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120선을 뚫고 올라가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효성 같은 경우 지금 타이밍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의문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저는 지금 완전 차트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완전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래도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일단은 가격대 흐름상으로 일단은 가격대가 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오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또 가능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6만 원대 부분, 자, 이 부분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실적까지도 만약에 양호하게 받쳐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발생을 해서 고점 부분이었던 7만 원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요까지 솔직히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단계적인 대응,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던 건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가격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2천에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면,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6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 주봉을 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을 봤을 때는 일단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저점 부분입니다. 자, 이 선을 그어드릴게요. 자, 5만원 부분이야말로 일단은 단기 저점, 자, 작년부터 시작된 단기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이하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좀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깨진다면은 2만원이 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대고요. 일단 5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오히려 좀 매수가 굉장히 좋은 가격. 특히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이 밑꼬리가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와주면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오늘 일봉으로 봤을 때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서도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가 들어야 되는 가격대.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5만 5천 원을 한번 찍고서, 자, 6만 원, 자, 이 매물대 붙어 있죠. 6만 원 뚫고서 다시 한번 6만 5천, 7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6만 원만 보고 좀 대응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시가총액 상위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7%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1%에서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4% 급등이 나고 있네요.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717번이 보내주셨는데요. 락앤락입니다. 매수가 28,25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같이 시장 이렇게 급등하는 날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상당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주말 앞두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이유가 아주 불분명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그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외국인의 매도가 현재 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어떤 확연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 23일 날 기관적 매도가 먼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적 대량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대량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은 가장 큰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베트남 쪽 어떤 유리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에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어떤 베트남 사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 사업 부분이 그리고 기업 내 어떤 우리가 기업 내 아직 공시가 되지 않을까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단기 급락이나 어떤 그 단기 급반등을 노리고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 오늘 딱 그 가격인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공격적으로 상당히 딱 고점이네요. 고점인데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29,000원 회복을 한다든지 어떤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 파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 단기 급락을 위한 리바운드 쇼커버링을 노리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쇼커버링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무조건 빠져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손절가 일단 정해드린 것은 조금 무혐의하다 생각이 드니까 오늘 되도록이면 한 28,000원까지 접근하게 된다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쪽까지 보시고 되도록 28,000원에 가까운 가격에 일단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려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종목에 접근할 때는 이 최근에 4일 동안의 어떤 그 일수로 한 5일 동안 봐야 되겠죠. 35,000원에서 27,000원까지 상당히 급락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락앤락 28,000원에서 매도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LG요. LG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할 수 있을까요? 예,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54,500원. 네, 54,500원에 비중이 50%. 예, 예. 네, 조금 이익 보고 계세요. 어제 오늘 2% 넘게 올랐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전화해서. 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거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원래 투자하실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처럼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아우, 그냥 단기로 해야지 우리는. 네. 그냥 겁이 나서 장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 또- 막 조금 떨어지면은 막 이게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단기적인 접근에 대해서 또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또 무더위 힘내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선윤 예. 대표님, LG입니다. 매수가 54,5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어제 오늘 올라서 좀 매도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LG를 보시려면 일단 LG 전자부터 시작해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다 모두 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다 보니 코스피 흐름과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LG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의 흐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ECB 총재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의 부분도 지금 여러 종목이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단은 실적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 자체를 봤을 때 LG 같은 종목은 제 차트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일단은 54,000원 정도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이 가격대 자체가 지금 저점인 이 박스권 부분에서 딱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박스권 중에서도 하단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실 가격대는 아니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ECB 총재 긍정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지금 7월 31일과 8월 1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QE3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단기 고점 부분이 일단은 58,000원 부분을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대응을 하실 때 지금 한 수익이 한 5% 정도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뚫고 58,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일단은 6만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홀딩 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깨져버린다면은 일단은 56,000원이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무조건적인 매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깨져버리면 당연히 54,000원 아래까지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하실 때 종목 자체 흐름이 코스피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살펴보시고 58,000원을 뚫고 갈 때는 무조건적인 좀 홀딩을 통해서 6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종목이 오르지 않고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56,000원이 깨져버릴 때는, 이 선이 깨져버릴 때는 좀 무조건적인 매도를 통해서 일단은 익절을 하시고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좀 다음에 장이 다시 좀 안정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LG 상담 시청해주신 시청자님 꼭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입니다. 매수가 76,643원에 비중이 10%고요. 궁금하신 점은 증권사 평이 좋은데 지루한 흐름 답답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삼성테크인 76,433원. 이분 조금 낯이 좀 익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제가 한 것 같아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증권사 좋은 평 당연히 나오겠죠. 무슨 부분일까요? 어떤 갤럭시 S3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전자재료에 관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 좀 같이 볼게요. 증권사 추천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권사 추천이 어느 시점에서 나온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메리중금에서도 장비 사업 안정적 성장 지속, KBS 2분기 깜짝 실적 장기 성장성 확보 이렇게 나와 있고, 현대도 하반기 긍정적인 이게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기관의 수급이 어쨌든 같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오르죠. 그리고 삼성전자 많이 오르는데 삼성테크인하고 삼성전기는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은 이런 현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얘기들이 삼성전기도 이전에 6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랐듯이 요번에 좀 선반영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테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만 5천 원에서 일단 8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2분기까지 어떤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래도 신경 쓰인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조금 선절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포트가 공교롭게 많이 오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기관의 수급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수급 쪽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쪽을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관 쪽 수급보다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이 어떤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조금 팔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팔기 힘들 건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쪽에서 만약에 21선에 회복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돌려주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7만 원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절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절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테크인은 외국인의 수급과 또 21선 지지 여부 꼭 체크하셔서 또 투자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말을 앞두고 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81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2,5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011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메디포스트를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어떤 건지도 함께 답변 달라고 하셨는데요. 김선현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메디포스트 말씀드리면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매수 시그널이 좀 발생을 했긴 했네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자, 메디포스트가 이렇게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크게 몰렸던 적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없습니다. 예전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작년 8월 달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좀 다시 한번 당겨서 보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딱 더 당겨볼게요. 자, 120일선을 뚫고서 지금 딱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 다시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몰려주면서 주가 자체를 다시 한번 반등해보지 않을까, 한 11만원, 12만원 정도까지 올려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차트상의 흐름과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수 시그널 자체는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게 좀 보여드리면은 자, 첫날, 둘째, 5일 연속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거. 오늘이나 다음 주 초중에는 무조건적인 좀 강력한 기관들의 매수가 또 한 번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좀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발생을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서도 조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약해졌다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발생했다는 게 확실한데 일단은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매수도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제가 이제 가격대를 잡아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가격에서 사도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좀 양호하기 때문에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격대 자체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일단 단기 고점이었던 11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이 깨져버리면은 이때 나왔던 이 차트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가를 좀 확실히 잡아주셔야 돼요.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갑자기 보이는 날, 그날은 무조건 같이 매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기관들의 추정치를 볼 수 있는 HTS들 많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기관들의 매도가 보이는 그 첫날에는 무조건 다시 놓치더라도 전날에 만약에 매도가 있었다면 무조건적인 그날 매도를 통해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수익 실현을 꼭 하시고 나오시고 만약에 손절하시더라도 크게 손해 없이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는 기관의 매도액 함께 보시면서 대응 전략 꼭 챙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2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BNG 스틸입니다. 12,000원의 비중이 30%고요. 중장기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정태근 팀장님. 참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 중장기 전략을 좀 세운다는 게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일단 그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가 가장 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기관들의 매수가 뭐 현대 헬스코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현대 BNG 스틸까지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조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스테인리스 내연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기계라든지 기계 부품이라 기계 장비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조선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대 기아차, 현대 아이스코 쪽으로 그 물량이 한 80%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내수 비중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되냐면은 자. 현대 BNG 스테에서 만든 스테인리스 내연 강판을 가지고 현대 아이스코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아이스코에서 그 스테인리스 내연 강판을 받아가지고 자동차형 강판을 만들어서 현대 기아차로 납품을 해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 잘 보세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현재 시력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강한 반등을 현재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스코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상승이 조금 안 좋죠. 그리고 보시면은 현대 BNG 스틸은 현재 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빵빵 치고 나가게 된다면 현대 아이스코도 많이 주가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대 아이스코까지 가더라두시면 이제 현대 BNG 스틸까지 어떤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이렇게 잘 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기관이 이제 외국이란지 현대 기아차 쪽으로 조금은 집중이 돼 있긴 하지만은 1,380억짜리 스몰캡 회사에까지 어떤 매수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현대 기아차가 해외에서는 그 점유율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어쨌든 외국계 자동차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 혜택이 대폭 늘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내수 비중이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현대 BNG 스틸의 좀 악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어떤 단순히 기대감에서 올라가는 종목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당히 주가가 작년 4월달에 26,000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쪽 거래량이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 일단 거의 그 매물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월달처럼 이렇게 반등을 한번 줄 만한 그런 시그널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매수가까지 한번 올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은 올해 1월달에 이렇게 반등을 줬듯이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나오냐 마냐 그 부분이 상당히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8,000원, 7,000원까지도 빠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기다린다면은 참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12,000원 정도 가격이 한 비중이 30%인데 좀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좀 파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많은 자리가 손절 어쨌든 지지 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 이탈할 때 매도가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위쪽으로 돌렸을 때 일단 최대한 그 10,000원 쪽으로 붙어준다면은 최대한 10,000원 쪽으로 붙어주는 가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 BNG 스틸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299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후성이고요. 매수가 6,800원에 비중이 70%.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김선현 대표님. 예, 후성 일단은 네. 힘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잡아주시면은 일단 후성이 종목별 기간 매매 추이입니다. 자, 이게 3개월치인데 3개월 동안 거의 200만 주 가까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여전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4% 가격 가고 있다가도 지금 1%밖에 안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또 2분기 실적도 좋지 않고 3분기도 이어질 가망성이 높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일단은 그나마 주가가 이제 작년 2010년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때까지만 해도 기관들의 수급이 그래도 좀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다시 되돌아본다면은 지금 상황은 오히려 수급 주체 자체가 없지만서도 기관들이 계속적인 지금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당연히 지금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높으시긴 한데 지금 이 종목 크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대해보기 힘들지 않나 지금 싶습니다. 완전히 이거 지금 마약 차트는 마약 차트.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를 듯 하면서도 계속 빠져주는 모습, 이 계속 모습,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반등이 온다면은 뭐 추가적인 반등이 온다면은 5,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서도 그 이상까지는 당분간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떨어진다면 일단은 3,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일단 조성이 됩니다. 3,000원 정도가 바로 이때죠. 자, 이때 흐름이기 때문에 3,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런 거 좋은데 그런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후성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휴성까지 봤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영국 런던 리벨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런던은 1908년 제4회 올림픽, 1948년 제14회 올림픽에 이어 역사상 최초로 3번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5개 나라에서 16,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총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룹니다. 공식 슬로건은 하나의 삶이며 대회 마스코트는 금속성 소재로 된 가상의 캐릭터 웬록으로 이번 대회는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하는 첫 대회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구와 테니스, 승마, 카누를 제외한 22개 종목에 총 24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순위 10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어제 멕시코와의 조별 예선에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8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내며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37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81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흑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감소해 상품 수지 흑자가 지난 5월 17억 2천만 달러에서 50억 1천만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휴대전화 사업이 성장과 수익성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47조 6천억 원, 영업이익 6조 7,200억 원, 순이익 5조 1,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 규모는 사상 최고였던 전분기 5조 8,500억 원보다 15% 늘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IT 모바일 분야인 IM 부분이 매출 24조 400억 원, 영업이익 4조 1,900억 원으로 이번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다음 달 3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현재 2,93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사가 하루 3만 명에서 5만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새로 유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이 처음 도입된 이후 불과 1년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말 스마트폰 가입자 1천만 명 시대를 여는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또 불타는 금요일 보내십시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